자, 이번 주 들어서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그 갤럽 지지율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자, 긍정 32, 최악이죠. 부정 53이 나왔습니다. 인사, 경험, 자질 부족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TK 경북, 대구 경북 지역만 빼고 부정이 긍정을 앞서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사람들은 사고관이 일반 국민과 좀 다릅니까? 호남과 대구 경북은요, 좀 대한민국에서 드러내야 됩니까? 왜 그렇게들 사고를 합니까? 잘하는 거는 잘한다,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판단할 능력이 없는 지역입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이 지난주에 지금 37에서 이번 주에 또 5가 떨어졌습니다. 요즘 일주일마다 6%, 5%씩 떨어집니다. 43에서 37이 되고 37에서 3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에게 호의적이던 이제 고령층, 국힘 지지층, 보수층 등까지도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중도 무당파에서의 변화였는데요. 그래서 서울에 30, 55고 인천은 29, 56이고 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왜 윤이 부정이냐 하니 인사하는 거 보니 틀렸다 26, 경험 자질 부족 무능 11, 민생 경제 살피지 않는다 10, 소통 미흡 독단 일방적 5, 외교 공약 실천 미흡 4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뭔가 자기들한테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좀 골 때리는 것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라는 또 대선 당일로 돌아가서 누구한테 투표하겠냐 이래 물어봤답니다. 참, 이렇게 물어보는 언론사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50.3은 이재명, 35.3은 윤석열을 택했다고 나와요. 자, 김건희에 대해서는 64.9 부정평가를 내리고 긍정평가는 31로 윤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낮았다 이렇게 해요. 자, 윤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 조사에서는 32.6이 나왔어요. 부정이 64.7이에요. 자, 이번 주 들어서 나오는 다수의 여론조사가 32%가 나오고 있습니다. MBS라고 어제 뭐 또 여러 언론사 합계는 33이 나왔어요. 그래서 윤이 33에서 32가 거의 대표적 지지율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속도로 한 주만 더 가면 이제 20%대로 추락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진심을 알아주고 올라간다고 이상민은 말하는데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윤의 추락과 더불어서 7월 17일 전절 이번 주 일요일 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빠른 시간 내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다. 불출마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당이 다양성이 본질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이 거의 지지율이 박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음부터 출마할 거라고 출마하려고 개양 의뢰에 가서 배지를 달았고 당대표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출마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정사실로 하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서 무슨 결심을 한 것처럼 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재명을 바라볼 때요. 윤이 망하는 거하고 별도로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시각을 대중들이 확실히 가져야 돼요. 왜 아니냐? 이 사람은요, 나는요, 이재명이 뭐 과거에 형수한테 욕을 했다. 뭐 형을 정신병원 가다니 안 가다니 김부선이하고 스캔들이 있으니 없으니 이런 거는 난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을 향한 이재명의 정책, 즉 대장동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지 말대로 사적 개발이 아니라 공영 개발로 하려다가 힘이 모자라서 그걸 갖다가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국은 1,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공급해서 그걸 관철시켰다면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봤을 겁니다. 백현동의 아파트를 허가해주면서 대부분을 임대아파트로 돌렸다면 저는 이재명을 다르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지가 성남시장을 하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개인 업자의 이득을 보장해 줄 만큼
보장해줬습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그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강으로 보면 이재명이 특정 업자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거기서만 그랬습니까? 정자동 위례 가는 데마다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준 대가는 반드시 뭔가 그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지극히 상식이고 또 그렇게 추론할 증거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은요, 솔직히 말하면 겉으로는 대중들에게 좌파 포퓰리즘을 선동하면서 실제 지가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일에서는 최대한의 개인적 이해를 추구하는 극과 속이 아주 다른 사람이지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솔직히 지난 대선 때 폭로되고 그 이후에 드러난 저런 이유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올르냐 안 올르냐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재명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마누라의 법카 문제부터 자식의 문제, 더 나아가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 조폭하고의 관계 문제, 그리고 뭐 쌍방울이 나는 회사에서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지 주변에 허접한 자들을 지를 돕고 충성을 바친다고 인사를 하는 행태들, 이런 걸 보더라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보다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삐까삐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윤석열이 두 달하는 거 보니까 틀렸다.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되는 게 나았다고 판단하는 대중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한 좌파 기득권과 우파 기득권 사이를 방황하다가 인생 끝날 솔직히 무지렁이 대중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은 그 자체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는 투명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을 말로만 번지르게 이렇게 위하는 척하지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중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남에 단 한 명이라도 이재명이 1,1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가 왜 이 꼬라지가 되었냐고 따지는 사람 하나 없어요. 대장동에 이재명이 만들어서 업자한테 조 단위의 수익을 보게 해준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 행복합니까? 그 어려운 아파트 당첨이요, 거기 대해서 저는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낮은 민도 정치 수준에 대해서 비감함을 금할 수 없어요. 이재명이 같은 자가 윤석열이 엉망이 되었다고 정치판에 들어가는 게 옳냐. 윤석열이 틀렸으면 이재명이 또 틀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항상 옳아야 됩니까? 이미 이재명도요, 윤석열이 검증된 것 이상으로 정치를 절대 해서는 안 될 도덕적 하자가 나온 거예요. 저런 사람 손에 무한 권력이 주어졌을 때 별반 다를까요? 김건희를 욕하면서 이재명 마누라는 크게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0